자, 다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다날 주가 7,57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이런 단기선들의 이탈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이런 단기선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다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27일 날 이 고점을 만들고 나서 3월 4일 이런 저점까지 크게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지금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의 시장이 끝난 종목처럼 보이게 만든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이 무너지고 이평선 때까지 완전히 깨져버리면 반등 나와도 힘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날 완전히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죽은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3일선, 5일선 위로 다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정작 위에서는 지금 120일선, 60일선, 21선 지금 중장기선들이 차례대로 눌러있는 구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다날은 상승 추세의 복귀가 아니라 무너진 다음 처음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개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는데 오히려 외인들의 비중이 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다날 단순한 반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다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서 무너진 추세를 되돌리는 신호가 지금 자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오늘은 그런 갈림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와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다날 주주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들 화이팅 하자라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차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다날 1월 말에 보시면 지금 대량의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강했었다는 거예요, 종목은. 그런데 그런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했죠. 고점을 찍은 뒤 예쁘게 눌림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점을 낮춰가면서 밀리는 하락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게 아니라 고점 형성 이후에 시장의 기대를 접게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이평선이라는 거죠.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3일선, 5일선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만 그 위에 중장기선들이 위에서 눌러놓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를 지금 이미 바닥 찍고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보기엔 힘들지만 그렇다고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중기 저항대를 회복하지 못하는 되돌림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차트를 보면 주가 위로 저항이 층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700원대 안팎은 121선이 좀 걸리는 선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61선이 또 걸리면서 그 위에 21선대까지 이렇게 계속 층층이 저항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날은 올라간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위에 저항이 세 겹을 겹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무조건 추세 전환으로 볼 수는 없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왜 지금 자리가 흥미롭냐는 거예요. 자, 3월 4일 우리가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날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심리상으로도 여기 뭐 지하철이 열렸구나 뭐 이렇게 좀 느낄 만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땠어요? 7,000원 초반대에서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의미 없는 행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급락 뒤에 추가적인 붕괴가 안 나왔고 그건 보통 던질 사람들은 던졌다라고 좀 의미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아래쪽에서 받는 쪽과 위에서 탈출하는 쪽이 부딪히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날 차트의 핵심은 강한 상승이 아니라 급락 이후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반등 거래량은 1월 급등 때처럼 크지가 않아요.
즉 아직 시장 전체가 단알이 다시 간다라는 확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열강이 붙은 자리가 아니라 의심이 훨씬 더 많은 자리다. 그런데 주식은요, 원래 사람들이 더 확신할 때보다 뭐 반신반의할 때, 그럴 때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알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량이 아주 강하게 터진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반대로 무너진 뒤에 죽어가는 차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알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동안 개인들은 던지면서 외인들은 받아가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3월 초 급락 구간에서 외인 보유가 다시 한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외인들이 적어도 지금 단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버려진 수급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단알 3월 5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바이낸스파이. 이 바이낸스페이와 서클과 함께 손을 잡고 강한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 이런 결제 정산 서비스를 4월에 론칭한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USDC를 정산 통화로 쓰면서 외국인 선불카드 뭐 이런 것들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이게 왜 지금의 흐름에서 중요하냐면 지금 차트가 억지로 살아난 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단알에 다시 한번 디지털 자산 결제 테마의 중심으로 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흐름이 약하지만 약한 자리에서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받아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 실제 이슈도 단알이 다시 한번 시장에 볼 이유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너진 뒤에 처음으로 반격을 시도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는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저항 돌파 여부로 추세가 갈리는 자리가 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지금 단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막연한 기대감을 만들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등 7,700원대, 이 8,000원대, 8,300원, 8,300원대 이 저항들을 좀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외인들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받쳐주면서 지금 비중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자, 추세 되돌림 시작으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서 좀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국 지금 단알은 우리가 올라간다, 뭐 하락한다가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 좀 중심으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단알 기준을 정하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7,700원 여기에 대한 기준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좀 추세가 달라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그때부터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깨졌을 때,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런 대응 실시간으로 제가 보는 타점 그대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좀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점 잡아가시면 좀 기회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단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세 전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초입에 왔기 때문에 좀 단기간은 좀 봐야 되겠지만, 단알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21선을 기준으로 계속 흐름을 만들어 온 걸 볼 수가 있는데, 21선에 대한 돌파가 보여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우리가 좀 이런 이격이 벌어지는 순간 다시 한번 하락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돌파를 한 이평선에 대한 하향 돌파가 있고 나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단기선들의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고, 우리가 이평선, 이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상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상승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걱정이 되실 건데,
전형적이죠. 지금 단기선들이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 이제 이격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돌파가 나왔을 때 거기서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다날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고, 그리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만 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날 지금 이런 차트의 흐름은 지금 굉장히 상승의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날 차트만 보면 지금 좀 불확실성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치를 보면 지금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제, 이런 인프라 회사죠. 핵심은 휴대폰 결제나 전자결제, 그 페이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이런 결제의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다날 관련 뉴스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5일에 있었던 그 바이낸스 페이 서클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외국인들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를 4월에 론칭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즉 단순하게 이제 다날이 코인 테마가 아니라 실사용 결제 인프라
확대라는 그런 쪽으로 스토리라인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이전부터 좀 이어져 왔는데 페이코인은 올해 1월부터 서울랜드에 대해서 지금 결제를 오픈해라 했죠. 그리고 국내 지금 4대 편의점, 이런 4대 편의점까지 오프라인 결제 적용 범위를 좀 넓혀가면서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이런 사용처를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날은 말만 그렇듯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결제 사용처를 넓히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움직임 때까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재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날 25년을 기준으로 매출만 하더라도 2,259억 정도 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4억 정도 되고 있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출은 전년 대비 조금 줄었어요. 회사는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으로 좀 영업 개선을 좀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아직 숫자가 턴어라운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날이 적자 쇼크로 좀 흔들리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이런 수익성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신규 결제 서비스 확장이라는 동시에 보여주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진 뒤에 되돌림 자리에서 외인들이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이슈로 디지털 자산 결제 확장 뉴스가 다시 한번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날 좀 지금 많이 불안할 수 있는데 지금 자리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